접대 여군이요?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군기지 근처 작은 마을. 주말을 맞아 전우들과 조용히 식사를 즐기던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군복을 입은 저희를 보더니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여군은 참 서비스도 좋아 보이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4년간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며 살아온 한 여군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힘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조종사 말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여군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여성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나 전직 파일럿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같은 새내기들이 뭘 하는지 다 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선을 넘어갔죠.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용했던 여군이 보여준 한 번의 행동.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뒤바꾸는 시발점이 되었거든요. 과연 마을을 주름잡던 이 남자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까요? 그리고 숨겨진 정체가 드러났을 때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공군 중위 강하윤입니다. 4개월 만에 나온 외출이었죠. 작전기지에서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비행 임무로 지쳐있던 터라 이번 외출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같이 지내는 병사들은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거든요. 중위님, 오늘은 정말 신나게 즐기시지 말입니다. 김상병이 말했습니다. 같은 비행단 소속 전우들과 함께 기지 근처 마을로 향하는 길이었죠. 평소 저는 부대에서도 조용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통했습니다.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하윤 중위는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대한항공 전무였고 외할아버지가 공군 참모총장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배경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힘이 아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적이 있는 곳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겸 술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다운 집이라는 간판이 정겨워 보였어요. 오랜만에 전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군인분들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식사하고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전우들도 제 뒤를 따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느끼는 긴장감과는 정반대의 편안함이 몰려왔어요. 이런 순간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중위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일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각종 훈련과 임무로 정신없이 지냈거든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맥주잔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문의 그림자도 계급의 부담도 잠시 잊고 그저 29살 평범한 여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라, 오늘 손님이 특별하네.
황기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우리 테이블을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희를 보고는 더욱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요즘 여군은 참 서비스도 좋아 보이는데.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군인을 대하다니요. 전우들의 표정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 중입니다. 정중하게 말했지만 황기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아이고, 예의도 바르네. 근데 여기가 내 단골집인데 새로운 아가씨들이 왔다니까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냐. 제 옆에 앉아있던 김상병이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현역 군인입니다. 적절한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황기석은 제 말을 듣고 오히려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군인? 아, 그래서 더 좋지. 요즘 접대 여군들이 얼마나 인기인지 알아. 특히 조종사라고 하면 값이 더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제 참을성에 한계가 왔습니다. 조종사라는 제 직업을 모독하는 발언이었거든요. 4년간의 훈련과 노력으로 얻은 자격을 그렇게 폄하하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황기석은 그런 저를 보고 더욱 신이 난 듯 했어요. 어머, 성격도 앙칼지네. 그런 여자가 더 재밌지. 사장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석의 눈치를 보며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 황기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 전직 파일럿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같은 새내기들이 뭘 하는지 다 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황기석은 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군인 특유의 자세나 말투가 전혀 없었거든요. 전우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일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때 황기석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 잔씩 따라줄 수 있지? 군인이면 그 정도 서비스는 기본 아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기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순간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4년간의 군사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악! 황기석의 비명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었어요. 관절기 훈련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저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황기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압박점을 정확히 눌렀어요. 황기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군인에 대한 모독과 성희롱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김상병과 박일병도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평소 조용했던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중위님. 김상병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황기석의 손목을 놓아줬어요. 하지만 경고의 눈빛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황기석은 손목을 비비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한테 이게 뭐야? 손님이라면 손님다운 예의를 지키십시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지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사장님이 어쩔 줄 모르며 중간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다들 그만하시고. 하지만 황기석의 표정에서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뭔가 음험한 것이 섞여 있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 기억해둘게. 황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을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마을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식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우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식사 마저 하십시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즐거웠던 외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황기석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중위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작은 마찰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김상병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중위님, 큰일 났습니다. 김상병이 들고 온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공군 여군들이 술집에서 접대 서비스 했다더라.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완전히 왜곡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희가 술집에서 접대를 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했을 뿐인데 말이죠. 글에는 저희가 마치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여군들 수준이 이 정도구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뭐라는 건지. 군기가 완전히 빠졌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박일병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기지 밖으로 나갔을 때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평소 친근하게 대해주던 마을 상인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의점 사장님의 인사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원이 저희를 보고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둘 다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중위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상병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답답했지만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지위나 외할아버지의 경력을 밝히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가문의 힘으로 해결하면 안 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제 정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군인 강하윤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우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일병은 외출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중위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밥 먹고 맥주 한잔 했을 뿐인데.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전우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황기석에 대한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전우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우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동진 씨에게 연락해봐야겠다. 장동진. 저보다 2살 많은 민간 항공정비사였습니다. 과거 공군에서 병장으로 제대한 후 지금은 민간에서 일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하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장동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황기석이라는 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참을 필요 없어. 장동진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 출신답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섣불리 움직였다가 더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하윤아, 혹시 그놈이 또 시비 걸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골목으로 나와. 혼자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거야. 동진아, 기회가 왔어. 저는 장동진에게 문자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 오늘 밤에 끝내자. 내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을게. 너는 시간에 맞춰 나와. 그날 저녁 9시 50분. 저는 전우들과 함께 지정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황기석과 그의 일당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라, 정말 왔네. 용기 하나는 대단하다. 황기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별거 아냐. 그냥 지난번 일에 대해서 사과나 좀 받으려고. 황기석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사과 말입니까? 사과해야 할 쪽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계집이 끝까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기석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했어요. 군에서 배운 격투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으악! 황기석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른 일당들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다 찍혔다. 어둠 속에서 장동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숨어서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황기석의 일당들이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군인 폭행과 협박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저는 황기석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저희에게 넘어왔어요. 그 다음날 오전 8시. 저는 평소처럼 부대에서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헌병대 차량이 들어온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헌병대 차량 2대가 기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희를 조사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강하윤 중위, 잠시 나와 주십시오. 헌병대 중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전우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황기석과 그의 일당들이 수갑을 찬 채 헌병대 차량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헌병대 중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군인 폭행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더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 문대의 준장이었습니다. 현직 공군 참모본부 소속 장성이죠. 저는 얼른 경례를 했어요. 고생했다, 하윤아. 문대의 준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중위님이 준장님과 아는 사이셨습니까? 김상병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대의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대한항공 전무딸에 우리 아버지 문정호 대장의 외손녀이지. 제가 숨겨왔던 걸 외삼촌이 다 말씀해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다 밝혀버렸습니다. 저는 공군 중위 강하윤입니다. 대한항공 전무 강영만의 딸이며 고 공군 참모총장 문정호의 외손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중위님이 그런 집안분이셨다는 말씀입니까? 박일병이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전우들의 충격은 이해할 만했어요.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배경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헌병대 중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가문이 아니라 군복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강하윤이라는 개인의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거든요. 문대의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연락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번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어. 황기석이 헌병대 차량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몰랐다고. 그냥 평범한 여군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삼촌은 황기석 일당을 검거하며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 설명을 해드렸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황기석이 끌려간 후 마을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건 정다운 집 사장님이었어요. 중위님, 잠시만요. 그날 오후 부대 밖으로 나가는 길에 사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사장님이 잘못한 건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피해자셨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황기석 때문에 눈치를 봤어요. 군인분들이 오셨을 때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황기석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제가 제대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상인회 회장님이 직접 부대를 찾아왔던 거예요. 이번 일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상인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상인회 임원들이 함께 왔었어요.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을 군인분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도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어색하게 대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황기석 때문에 다들 불편했어요. 그런데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황기석을 무서워했던 거였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네요.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황기석이라는 골칫거리가 사라지니 마을 전체 분위기가 좋아진 거였어요. 앞으로는 군부대와 상생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는 공식적인 감사 현수막까지 준비해 왔었어요. 국가를 지키는 공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상병과 함께 마을에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라면 하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드세요.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맛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추천까지 해주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원들이 먼저 인사해 주었고, 계산할 때도 수고 많으세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중위님, 정말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상병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었어요. 정다운 집에 들렀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위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는 특별 서비스라며 안주를 더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군인분들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사하러 왔어요.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과 부대가 서로 도우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마을이 진정한 군민상생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의 일상은 완전히 전과 같으면서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전우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중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상병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전의 저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위님이 그런 집안 출신이셨는데도 저희와 똑같이 지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일병이 말했습니다. 전우들은 제 출신을 알고도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어요.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공군이니까요. 제 말에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계기판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제 출신을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윤중위, 이륙 준비 완료입니까? 관제탑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준비 완료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넘쳤어요. 4년간 쌓아온 실력과 이번 일을 통해 얻은 정신적 성장이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활주로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이 나란히 비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꿈을 품고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편대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리더의 신호와 함께 저희는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구름 위를 날면서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황기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의 편견과 마주했지만 결국은 정의가 승리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아닌 강하윤이라는 개인으로 인정받는 것 말이죠. 모든 항공기, 편대 비행 유지하십시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없이 든든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공군 조종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군과 민간이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전우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중위님, 오늘 비행 정말 완벽했습니다. 장동진도 정비복을 입고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동진아. 내 덕분이야.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해낸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기지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당당한 공군 중위 강하윤입니다. 가문의 그늘도 편견의 시선도 두렵지 않아요.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로서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